오에미의 팔로우미 시간입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이렇게 상큼하죠? 네? 진짜. 동의하지 않는 그 눈빛으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팔로우미는 좀 제가 직접 뭐 경제 활동들 요새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체험을 해보고 그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코너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했냐? 뭐 지금까지 제가 뭐 ETF를 투자해 보거나 뭐 해외 뭐 달러 투자를 해보거나 이런 금융 상품들을 써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월급 관리 앱해서 뭔가 핀테크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어떤 생활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제일 맞네요. 사실 공유 서비스 업계 중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그런 전동 킥보드가 요새 좀 이슈잖아요. 맞아요. 다들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긴 봤는데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봤어요 저는. 저 타보진 못했어요. 두 분 다 차가 있으시니까 아마 쉽지 보러 않아요. 다니는데요? 네. 아무튼 차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놀 때 잠깐 빌려주고 이런 건 봤는데 맞아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접목한 건 사실 저 최근에 알게 돼서 이게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막 서비스들이 스타트업들이 막 출시되기 시작해서 사실 지방 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뭐 홍대 일대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고 직장인들 많은 곳에서 요새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부터 또 뭐 이게 정말로 뭐 우리 생활에 뭐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뭐 어떤 유효한 요소가 있는지를 가볍게 여러분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니 이거를 뭐랄까 많이들 보시는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좀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편의점에서 뭐 하고 그러는 거. 네, 그게 이제 뭐 충전 서비스를 협업을 한 건데 그게 뭐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앞서갔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요새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의를 정확히 알려드리면 친환경 동력, 전기죠. 전기를 이용하는 소형 이동 수단,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렇군요. 소형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했던 전동 킥보드라던가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호버 아세요? 호버보드? 호버보드? 이게 물 위에서 떠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어떤 그 영화 백투더 퓨처 거기에 나왔던 거기에서 나온 그 호버보드라는 거 이제 차용을 해서 만든 이름이 붙었다고 했는데 이거 많이들 보셨죠? 그 양쪽에 바퀴 달리고 그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TV에서 몇 번 타는 거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두 발로 중심 잡아서 타는 그런 것도 반듯하게 서가지고 타는데 청취자분들 얘기 좀 들으면 바퀴가 양옆에 달린 맞아요. 보드 뭐 이렇게 딱 하나에 손잡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자기의 음. 몸의 기울기를 약간 이용해서 기울면 앞으로 가고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휠이 있고 양쪽에 발 놓고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맞아요. 싱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맞아. 분들도 종종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친환경 그 에너지 동력을 활용한다는 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클 거라는 그 분석도 많고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용이 지금 올해부터 급격히 그 도심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보여요, 강남, 홍대나 뭐 이런 직장인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좀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이용하기 앞으로는 쉬워질 거라고 그런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 이용자는 2030 직장인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딱 그 역삼 뭐 강남 일대 직장인들이 거기가 교통이 되게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게 아닌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타고 짧은 구간을 굉장히 막혀서 오래 이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딱 갈아타는 구간만 요걸 이용해서 가거나 뭐 우체국 잠깐 업무 보러 가거나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본인 하더라고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사이다임즈 팀원 중 한 분은 이걸 직접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공유 서비스가 아니고 본인
가격 대비 해보니까 네. 중고에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음. 신나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보기에도 진짜 신나요. 네. 쌩 달릴 때 보면 네. 진짜 한번 타고 싶다는 생각 들 부러워요. 정도로. 저는 이제 언주역에서 역삼역 저희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네. 언덕이거든요. 가는데 사무실 독학하면 땀이 엄청 나요. 근데 항상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쩔쩔매기 그쵸. 좀 그래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갖다 놓으려면 또 역삼역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좀 옛날 사람이네. 이제 알아요. 네. 막 넣으면은 네. GPS가 있어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오, 사무실 앞에 가서 알고 그래서 있어요. 네. 이게 강남구에만 1,000대가 지금 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뭐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각 브랜드별로 뭐 2만 대, 3만 대로 다 늘릴 거다 연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빌리티가 외국 뭐 미국에서는 이미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모빌리티 선진국 등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치라고 해요. 이게 그 강남보다 면적이 작은 산타모니카에서는 3,000대 이상의 모빌리티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뭐 포화 상태는커녕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이용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사실 얘기해서 알았어요 좀 전에. 그렇게 GPS 추적해서 아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점이 뭐랄까 따릉이나 이런 공유 자전거도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정해진 반납 구역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QR 코드랑 GPS 시스템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납하고 싶은 장소에 그냥 반납을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는 그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의 동선을 뭐 이렇게 이 서비스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간편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사실은 내가 타고 왔어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내가 앱을 들어가서 뭐 반납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자동으로 신용카드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 금액에 따라서 이용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가 되고 거기서 이제 결제가 됐으면은 수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체들이 알아서 이제 그 킥보드나 이런 거에 설치된 GPS를 통해서 수거를 해가고 충전을 그게 하고 이런 거니까. 업체가 수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또 그걸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계속 네. 움직이는 진짜 서비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충전이 이슈거든요. 어쨌든 전동 킥보드니까 그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다 이제 업체가 충전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GS랑 협업을 했던 부분도 거기에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을 진행했는데 뭐 그거는 뭐 브랜드별로 좀 기간이 끝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충전을 본인이 했을 경우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것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딱 어플을 보면은 어디에 몇 대가 있고 이 기기는 몇 시간 갈 수 있다. 충전율이 몇 프로다 이것까지 다 떠요.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리 계산해서 중간에 갈아탈 필요 없이 갈 수 있는지도 확인은 가능하더라고요. 마치 써본 사람 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쓴 줄 알았어요 지금. 좀 분당 한 1,000원대, 그러니까 10분당 1,000원의 기본 요금이 보통은 이제 측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브랜드별로 뭐 분당 100원, 200원씩 추가 요금이 되거나 이건 요금은 이따가 다시 좀 세 개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금 정책이 또 다 달라요? 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 기본적으로 요금 때문에 사실 1,000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부가가 어떻게 되느냐 따른데 이제 전동 킥보드 3대장으로 보통 킥고잉, 고고싱, 싱싱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이름 뽑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싱싱. 싱싱? 싱싱이 제일 후발주자긴 해요. 근데 뭐 네. 투자도 받았더라고요 벌써. 네. 킥고잉은 제일 먼저 시작한 서비스고 작년 9월에 서비스 시작해서 올룰로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만들었고 가장 대수가 많고 1,000대 이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뭐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데 주황색은 어디예요? 주황색? 주황색이 고고싱. 그래서 원주역이 많죠. 이제 강남, 마포, 송파, 영등포구 중심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회사 자체가 설립된 지 이제 4년째인데 최근에 이 어떤 블로그 분에 따르면은 뭐
27억 정도 투자를 받은 것 같다고 오.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수가 많고 가장 많이 접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뭐 이렇게 지배적인 서비스라고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3사가 이제 골고루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고고싱. 고고싱은 올해 4월 정도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한 35억 투자를 받았고 예전에 S바이크란 자전거 서비스를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고고싱 홈페이지 들어가면 킥보드뿐만이 아니고 전기 자전거까지 서비스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지 킥보드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사실 저희 방 언니가 요새 그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강남까지 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요 거리가 딱 킥고잉이나 이런 거 타기 좋아서 킥고잉도 타고 고고싱도 타봤는데 둘이 비교했을 때 뭐 사실 킥보드의 품질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고싱이 좀 더 좋은 바이크다. 그러겠어요, 진짜.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운영 시간이 이용 시간이 이제 고고싱은 아니 킥고잉은 8시까지인데 8시까지. 이거는 밤 12시에서 뭐 새벽까지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녁 연장이 8시면 됐다고 짧다. 이벤트가 떠 있네요. 네. 그래서 킥고잉이요? 고고싱. 고고싱. 네. 그래서 더 밤에 사실 밤이 이슈거든요. 택시비를 맞아. 좀 아낄 수 있는. 이거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이용하기에는 고고싱이 좀 더 그렇네요. 낫지 않나. 그리고 운영 시간이 어쨌든 길다는 거. 밤 12시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보상보험이 적용돼 있다는 것도 홈페이지에서 좀 내세우더라고요. 저도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위험할 수도 네, 있겠다. 그렇죠. 이게 처음 타는 분들 분명히 사고도 날 텐데. 네. 근데 보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본인 치료비 200만 원, 뭐 대인 대물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뭐.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결제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충전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보통 QR 코드 찍고 신용카드 등록하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부과가 되는 식인데 여기는 미리 충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뭔가 체계화를 시키려고 좀 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샤오미 보급형 킥보드 뭐 이런 거 써서 좀 기능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직접 타보면 뭐 도찐개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싱싱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건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5월까지 진행하다가 5월에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한 500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 한 연내에 3만 대까지 늘릴 거라고 확 늘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가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70억대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 PUMP라는 회사인데 누적 6개월 설립 6개월 만에 누적 투자를 70억이나 투자를 깔고 설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뒤에 이제 이슈들도 자금적인 이슈들이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용 시간이랑 뭐 금액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그 킥고잉 같은 경우는 최초 대여 후 5분부터 1,000원이 부과가 되고 그 이후 5분 이후부터는 1분당 100원. 이런 식으로 붙고 고고싱은 최초 대여 10분 그러니까 10분 동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1분당 100원. 그리고 싱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 오픈이 5월에 돼서 제가 요금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대충 다 10분에 1,000원 정도 5에서 10분 사이. 1시간이 6,000원이군요. 이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원주에서 내려서 거의 역삼역 부근에 저희 사무실까지 가는데 오르막길이라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타고 가면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지하철이랑 우리 대중교통이 정말 싸구나. 갑자기 그 금액이 아까워지. 1,000원이 아까워지더라고요. 30분을 말이 되네. 네, 1,000원이 아까워지더라고요. 1시간에 1,600원 뭐 이런 건데. 그럼 너무 그냥 가다 보면은 전 집에 오는데 한 뭐 2-30분 정도 타는데 1,000 얼마 내고 이것도 가면은 또 1,000 얼마 내야 되니 1,000원 내야 되니까 그 금액이 좀 아까워서 계속 망설이시더라고요. 이거님 확실히 재테크 신이야. 그렇죠. 돈에 아니 진짜 고민되는 것 중에 디테일하게 하나가 생각할 줄. 한번 타면 너무 편해서 가격 생각 안 하고 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재미있어서 탈 것 같은데. 맞아. 재미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이거는 전동 킥보드는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그
쾌적함과 간편성. 맞아요. 그 딱 퇴근 시간대 8시일 때 딱 강남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 버스 환승을 기다리려고 너무 그때 다 내리는데 맞아. 거기에 몰려서 막 찌부대서 타느니 그렇죠. 이거 그냥 1,000원 내고 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신나게 달려서 예. 자기가 이제 환승 일종의 이것도 환승이긴 하지만 한번 타는 모습 보고 싶다. 근데 제가 그 팀원분 거를 네. 타봤는데 네. 되게 정말 재밌으면서도 근데 네. 살짝 저는 좀 쫄보라서 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단어 선택 좋은데요? 네 그래요. 뭐 깃진개찐과 쫄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스피드를 네. 즐기시는 분이라면 근데 주의할 점 이게 그 법규상 분류가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네. 있지만 얘는 그 운전면허를 등록을 하셔야 운전면허는 얘기는 저희 뭐 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면허. 된다고요? 네 오, 맞습니다. 그렇구나. 운전면허를 등록하셔야 심사가 나서 이제 결제를 하실 수 있고 그럼 전기 자전거는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공용 자전거는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따릉이라던가. 근데 그렇죠. 이거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는데 음. 이번에 5월에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친환경적이고 혁신성이 있으니까 이걸 키우려고 그 4차 산업위원회라는 데에서 이 좀 개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탈 수 있는 쪽으로? 네 운전면허 없이 이제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게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좀 밀어주면 환승만 되면 최고인데 대중교통이랑. 아 근데 환승은 환승 또 또 너무 어렵지 잘 탈 것 않을까요? 같은데 그러면. 아 왜냐면 그것도 괜찮네 환승은 진짜. 이거 사기업이니까 사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버스에서나 이런 데랑 네. 제휴만 맺어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4차 해야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부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3월에 그 전동 킥보드 무면허 주행과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좀 그리고 인도로도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자동차니까? 원칙상으로는 그렇죠. 아 그래요? 더 그런 위험할 기사 것 본 같아요. 것 자동차가 같아요. 아니라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그렇지. 다니잖아요. 맞아요. 배달하는 분들. 네, 그거 다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많죠.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기도 하니까 네. 너무 빨리 달리고 이러면 또 안전장치도 사실 제대로 맞아요. 없이 맞아요.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여 있는데 보면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또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업체에서 어떤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가? 그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슈가 많은 게 그래서 사실 이게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런 뭐 비용 체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상인들이 여기에 킥고잉 되지 말라고 킥고잉이 딱 A4용지로 붙여놓는 경우도 많고 지하철역 앞에도 막 이만큼씩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몇천 대씩 몇만 대씩 늘어나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클 그런 거거든요. 것도 그렇죠. 협의가 맞아요.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게 사실 그 법규상 레크레이션 용품 대여업으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이 됐대요. 이런 그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그래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기 뛰어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나 소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 쪽으로 지금 소카는 전기 자전거 공유 플랫폼이 일레클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서비스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카카오도 이제 성남시와 인천시 연수구에서 그 카카오 팀앱 있잖아요. 저희 그 이용하는 택시 앱 거기 보면 바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네이버도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현대자동차도 갖고 관심을 현대차도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모빌리티를 이제 또 앞서가야 되니까 그렇게 환승해야 돼. 되는데. 요새 아니 어느 업체가 환승만 끊어오면 그 완전 필승일 걸요. 그치만 저 같은 지금 고민을 저만 할까요? 맞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지하철 일리는 버스 얘기. 환승도 그 지원금이 부족해서 버스 기사분들 뭐 지금 투쟁하고 이러시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지 않을까요? 그게 손해를 감수한 거니까 아무튼 그리고 살아남으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2016년에 6만 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2년만 되면 20만 대로 확 뛸 거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쪽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제 마켓 인사이트
모빌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세계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가 이제 이런 모빌리티를 다 통칭하는 것 같고요. 시장이 2024년쯤에 220억 달러, 이게 딱 26조 원 정도의 규모로 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이제 킥공이나 뭐 고고싱 서비스를 런칭한 스타트업들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미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모빌리티 시장이 크고 있고 사실 4차 산업 들어가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혁신적인 거에서 이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또 되게 이슈가 좋겠네요. 거기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쵸. 오토바이가 대부분이잖아요. 베트남 전기 맞아요. 이런 거 가면은 거기는 진짜 도로에 무섭더라고요. 그냥 신호도 없고 오토바이밖에 그냥 없잖아요. 막 오토바이밖에 없어. 베트남 가보지 않아서 그 가봤는데 신호등을 못 건너요. 계속 와서. 근데 그냥 가래요. 가니까 다 비켜가더라고요. 알아서 맞아.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 가니까 비켜가. 혼돈 속의 질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모빌리티 시장이 가면 좋을 것 커지겠다. 같고 예. 미국에서 실제로 버드라는 업체랑 라임이라는 업체가 2017년부터 이제 출범을 했는데 버드라는 기업은 2018년에 기업 가치가 2조 원을 넘으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불린다고 해요. 근데 이 버드가 이제 유니콘이고 라임도 지금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버드의 이용 건수는 2017년 창업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17년도 창업했네.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충전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확대가 됐다고 그런 하고 시스템이 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특허인가?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걸 도입하면 되겠죠? 그런 특허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맞아요. 서비스니까 도입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라임도 유니콘 현재 유니콘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1월에 3억 그러니까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우버도 이제 뛰어들 것 같고 뭐 이제 공유업 우버에는 하겠지. 지금 공유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핫한 그렇군요. 이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타다랑 카카오랑 또 얼마 전에 그렇게 계속 일이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또 그러니까 이슈가 사실 지금 너무 그 뭐랄까 큰 흐름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운영 체계랑 좀 마무리될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란도 아직 규범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그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00건이 넘게 있었대요. 킥보드 관련 사고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현재까지는 어쨌든 아직 합법이 아니고 또 무면허도 합법이 아닌 거라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헬멧을 쓰거나 이런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자전거 도로 생기고 나서 자전거 열풍 불면서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때 이제 다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요것도 진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사실 야밤에는 거의 안 보이는 뭔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뭐 전동 킥보드 같은데 네.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도로를 달리니까. 네, 맞아요. 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양쪽에 다 사실 이게 중간이잖아요. 사람과 그렇죠. 차의 중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이거는 규범은 어쨌든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똑똑한 분들 모여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데.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 자전거 네. 사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다 사기업이고 다 이제 사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지만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네. 대표되는 공공자전거도 요새 제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나도 계시거든요. 공공자전거는 이용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일종의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네. 요새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그걸 연달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서울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따릉이 따릉이 따르릉의 이름 잘 그 지었다, 이름을 따릉이 소리를 차용해서 지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따릉이가 잘 되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웬만한 서비스를 거 다 있는 것 같아. 출시를 하는데 충청도가 뭔지 아세요? 충청도.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핫했어요. 되게 유명한데 대전에서 많이 타는 뭐죠? 타슈. 타슈.
맞아. 타슈. 타세요의 그 네. 충청도 사투리 타슈가 있고 타슈.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께 최근에 이제 이름 선정이 됐고 2020년부터인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름 선정 자체가 화제가 됐어요. 타유. 아니, 아니요. 그 아니죠. 광주잖아요. 광주. 타요 아닌데 뭐죠? 그 타랑깨. 타랑깨. 약간 대단하다. 아 타랑깨. 그래서 뭐 아 재밌네요.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잘했네. 타슈 뭐 그런 타유 뭐 이런 것도 뭐 서브 의견으로 이렇게 하위 의견으로 아쉽다는 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시가 누비자, 경북 영천시가 별타고 수원시가 반디클 뭐 이렇게 이름을 반디클은 좀 모르겠네. 반디클이 좀 세련됐죠. 그리고 그 피프틴이라는 것도 있는데 고양시였나 맞아요. 거기가 예 거기도 있고 이렇게 좀 지자체들이 뭐 이게 노력을 많이 하네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친환경 혁신성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앞으로 좀 키우기가 좋으니까 근데 공공 자전거다 보니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이 뭐 킥공이나 이런 거는 10분에 1,000원이었다면 얘네는 60분에 1,000원 거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정기권을 끊는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3만 원 되면은 이렇게 계속 쓸 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주차대가 있는 지역이 가까운 집에서 어디 출퇴근하는 지역에 주차돼 있으면 진짜 편하겠네요. 한 10분 그쵸 거리로. 자기 노선에 네. 되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참 버스 타기 네. 조금 애매한 거리 있을 때는 맞아요. 버스 타기도 되게 애매한데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따릉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용 건수가 이제 뭐 거의 1,000만 건 넘어서 뭐 2,000만 건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이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지역 서비스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아직 그 별타고는 시범 운영만 2018년에 했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안 됐는데 다른 데도 이제 지금 활발하게 타랑깨는 이제 아직 서비스가 런칭이 안 됐고 그래서 이름만으로 화제가 된 상황이에요. 아니 가끔 그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따릉이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연인끼리 타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그 자전거가 일단 또 이게 스포츠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보기도 좋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간편하게 내가 이걸 이고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맞아, 여기에 그렇죠. 넣으면 탈 되는 만큼만 거. 타고 반납하면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따릉이를 굳이 언급을 한 게 요새 제가 한 6월, 5월부터 그 따릉이로 퇴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릉이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따릉이가 딱 위치가 맞더라고요. 역삼에 정말 많아요. 역삼 그 역삼에. 퇴근하시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정말 그 거치대가 많음에도 12시쯤 되면 힘들지. 다 나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들 12시쯤 되면 버스가 끊기거든요. 네, 그렇죠. 야근을 하신 분들이 택시비를 뭐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를 타고 가면은 훨씬 절약이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운동 삼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면 출근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자게 될 수도 있거든요. 힘들죠. 자꾸 따릉이 타고 퇴근하라고. 그래서 퇴근이 적합한 것 같은데 딱 제가 40분 걸리더라고요. 따릉이를 타고 집까지 가면은 40분이면 그거 좀 힘들 텐데. 보통 한 200칼로리 정도 쓰더라고요. 200칼로리 써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완만한 내리막길이고 반포 잠수대교 이렇게 건너가는 거라서 노선이 힘들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운동 삼아도 그렇고 비용도 딱 그 12시 때 저는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그때 타고 40분 정도 가면은 그때 버스를 뭐 나이트 버스 이런 거 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오히려 대중교통이. 그래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또 금액적으로 되고 또 꼭 풀로 그거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릉이 반납을 하고 환승 포인트가 있어요. 따릉이가. 그러니까 365일 결제권이 있거든요. 365일 거를 결제를 하신 분에 한해서 그 교통카드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대여할 때 비밀번호 안 주고 내가 등록한 카드를 찍어서 빌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카드 그대로 버스를 타시면 그게 환승이 금액이 그 차감이 그러니까 부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따릉이 자체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나중에 다시 따릉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환승 시스템 이런 거는 자전거는 좀 돼 있군요. 그래서 제가 또 팔로미는 어쨌든 그 경제적인 접근을 해야 되니까 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제가 한 달 기준으로 저한테 나온 대중교통비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절반은 출근이고 절반은 퇴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만 퇴근만 따릉이를 탄다고 했을 때 그 한 달 정기 1시간 이용권과 네. 1시간 2시간인가? 2시간 이용권 정기권 금액이 다르거든요. 1시간 이용권을 제가 한 달 거를 하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야, 한 대박이죠. 3만 원 절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 내가 퇴근을 따릉이로만 하면은 6만 원대, 6만 원, 7만 원대 교통비가 3만 원대로 확 주는 거죠. 3만 원이면 뭐 커피가 몇 잔이고. 야,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달 뭐 6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타본 결과 일주일에 2번 타기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다음날 못 일어나요. 거의. 정말 이게 그 나름의 길이 완만한데도 피로감이 좀 있고 힘들죠. 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문제는 따릉이가 없어요. 그 시간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름밤은 또 쾌적하기도 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뭐 2번, 뭐 3번, 많으면 3번 이렇게만 탄다고 했을 때 결국 퇴근에 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반이 퇴근 3만 원이니까 15,000원 정도 아끼는. 15,000원에 사실은 200칼로리 정도 빠지면 그게 한 끼 식사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쵸. 보통 한식으로 따지면은 뭐 절반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그 뭐랄까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아끼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 헬스월 5만 원씩 계산하시면은 훨씬 많이 버시는 거네요. 그렇네요. 맞아. 헬스장 가지도 않잖아요. 1년씩 끊고. 그래서 지금 제가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한 10번 정도 타릉이를 탔더라고요. 퇴근할 때. 그래서 그 다음 달 교통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7월 이후에 확인할 얘기하다 수 보니까 있어요. 약간 헬스케지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진짜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러네.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요즘에. 밥을 안 먹어줘요. 혼자 밥 못 먹거든요. 시골 사람이라. 옛날 사람 시골 사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금액은 다음 팔로우미 때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해서 얼마나 실제로 줄었는지 10번 정도 퇴근을 했을 때 따릉이로. 그래서 뭐 공유 자전거는 사실 지자체가 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따릉이도 그렇고 다 각자 지자체 브랜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헬멧이 착용 의무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따릉이가 헬멧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헬멧을 구비를 하고 들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라고 해요. 지금 지자체가 그 헬멧을 제공하게 되면 100% 분실이 되는데. 그러겠어요. 그럼 그거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뭐 이런 안전 문제도 사실 따릉이도 크잖아요. 이게 제가 12시 때 타니까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이용이 간편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노선을 만약에 좀만 더 일찍 한두 시간만 일찍 타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과 차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따릉이 타는 분들 중에 헬멧 쓰고 탄 거를 지금 해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문제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도로적인 이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서울시가 아예 뭐 어디 강남에서 어디까지 뭐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뚫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차가 아니라 또 자전거나 모빌리티 아까 소개해드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주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절반 정도는 새로운 교통 이동 수단으로 또 떠오르면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네요. 다들 투자 받아서 하는 회사들이고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말씀드린 논란의 문제들을 조금씩만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만 있어도 확 뜨지 않을까, 빛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요새 좀 트렌드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건 정말 잠깐 얘기했는데 뭐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실 때 이용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집에 갈 때 일단 타고 봐야겠다. 차는 두고 가야 돼. 그럼 바로 이제 아이디어 막 속출해서 저희 쪽 말고 그 스타트업들이 홈페이지 보면 많이 오픈 의견 지금 한창 받고 있을 때라서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전달해 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들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전엔 우리가 어떤 자산 관리 차원에서 네. 접근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생활경제에서 하니까 이게 또 좋은 것 은근히 같아요. 되게 재밌고 네. 예, 할 말도 많고. 좀 예. 우리 피부에 닿는 맞아요. 변화들을 예. 또 얘기해 보면 더 재밌을 거란 기대가 생각이 더 드네요. 크시네요. 네. 계속. 그러면 네 오늘 팔로우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